안녕하세요.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81세가 되신 오래된 환자분이십니다.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치아가 임플란트로 다시 수복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그 하악에 있는 소구치, 전치부가 이제 세컨더리 캐리어스로 인해서 이제 다 발치가 되게 되었습니다. 하악 케이스로 보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죠.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시거나 또 파노라마에서 보시거나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 임상 사진에서 다시 보시면 이 예전에 식립한 어, 인터메조 임플란트가 있었습니다. 인터메조 임플란트는 사실 가는 뜬 리치에 있어서 특히 하악의 작은 치아에 있어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보철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요.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. 상당히 많은 이렇게 호응을 받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 어버트먼트와의 픽처와 사이에 각도가 차이가 있죠. 보온의 각도하고 어버트먼트의 각도가 약간 치아의 각도가 다르니까요. 그래서 그 중간을 밴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밴딩이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그레이드 3 타이타늄으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뭐 단기적인 성과는 대단히 좋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넥 부분이 파절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. 또 지금 케이스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벌써 십몇 년 동안 잘 쓰고 계시지만 보면 라비알 쪽으로 진지발 리세션이 와 있죠.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픽처 부분은 CT 사진에서 보시죠. CT 사진에서 보시면 픽처 부분은 거의 오센트레이션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. 근데 위쪽에 모신드 서피스 여기에는 리세션이 와 있죠. 물론 진지바가 얇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그 모신드 서피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티슈를 홀딩 해주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것이 소켓 월은 바깥쪽에 있던 라비알 월이 다 없어졌다, 흡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, 한 15년 이상 지난 다음에는 리세션이 이렇게 와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피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이런 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앉는 이제 왼쪽 오른쪽 전치부와 소구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이번에는 제가 아리를 사용할 겁니다. 아리 임플란트가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. 이런 리세션 또 보온을 흡수시키는 그런 소프티슈를 또 잃어버리는 그런 조직 반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적지 않은 장치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투피스라는 거죠. 원피스가 아니라 투피스이기 때문에 강도가 훨씬 더 강하고 네, 임플란트의 위치 또 보철물의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 그리고 보철물의 형태 그리고 역시 이미디어트 템포라이제이션은 당연히 가능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인터메조와 함께 그 주변에 식립될 RE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어떻게 우리가 운용을 할지 그것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